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김승현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PD가 잠깐 다른 일 때문에 바빠져서요. 이번 주만 제가 나레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일본 재진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오늘 영상을 제대로 보신다면 새로운 관점을 하나 가져가실 수 있을 만큼 흥미로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들 근본적으로 궁금해하는 건 간단하죠. 아니 이미 폭망한 경험이 있는 일본에 또 진출을 한다고? 굳이 왜? 이런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 망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 번만 깊게 생각해보면 이래서 가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이유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현대차가 일본 시장에서 실패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차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장인데 현대차가 출시했던 차들은 소나타랑 그랜저 같은 큰 차들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세금이나 유지관리비, 이 유지관리비에는 정기 검사료 같은 것들도 포함되는데 여기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망이나 판매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었다는 거고요. 진출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건 결국 발만 담갔다 뺀 느낌에 가까웠고 애초에 성공할 수가 없는 조건과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냥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한국 제품에 대한 일본인들의 거부감 때문이다,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현실적인 이유들까지 생각하면 이런 것들까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이 나갈 때까지만 해도 현대차가 일본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진출을 공식 선언했죠. 사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조건에 맞추기도 까다롭고 한국 제품도 별로 안 좋아하는 시장에 굳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꺼려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도 한국 제품을 비슷한 기준과 시선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일본 자동차 시장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요. 왜 이런 댓글도 가끔 달리더라고요. 현대차가 실패한 이유는 상품성이 별로인 거 말고는 없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벤츠랑 BMW 같은 차들도 안 팔려야지, 현대차 실드 쳐주려고 애쓰네, 이런 건데 일본 시장을 잘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일본은 시장 수요가 명확하게는 아닙니다. 그냥 웬만한 일반인들은 일본 브랜드를 타고 다닙니다. 대중적인 차는 거의 열의 아홉이 일본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싼 차 있잖아요. 진짜 부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수입 프리미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본 차만 많기도 하면서도 페라리 같은 슈퍼카들도 많은 거죠.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 시장에 현대차가 다시 들어가겠다고 한 건데 이건 일본인들까지 사로잡을 만한 비장의 무기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저는 현대차가 일본 시장에 재진출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판매량이 중요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물론 판매량이 많을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따지자면 일단 지금은 판매량이 중요한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본 시장은 판매량에 연연하면 안 되는 시장 중 하나거든요. 우선 판매량이 일본차 브랜드보다 안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현대차를 벤츠나 BMW처럼 프리미엄 브랜드로 밀고 갈 수도 없잖아요. 아마 이렇게 하면 비아디를 우리나라에서 벤츠급이라고 홍보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판매 전략이라는 거죠. 애초에 판매량을 기대할 수도 없는 시장이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 굳이 다시 진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랑 연결되죠. 현대차는 판매량이 아니라 일본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일본에 재진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일본 시장은 아마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중에 가장 까다로운 곳일 겁니다. 구분하면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이 깐깐하고 수준이 높아진 케이스고요. 일본은 소비자들이 국산 브랜드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과 동시에 정부의 자동차 관련 정책과 세금 기준까지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현대차가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굳이 말이 필요 없는 브랜드가 되겠죠. 일본차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굉장히 많은 걸 갖춰야 하거든요. 일단 현대차는 특수하게 한국 자동차 브랜드라는 걸 이겨내야 하는 과제가 있고요. 이걸 이긴 다음에는 브랜드를 어필해야 하는데 일본차 브랜드만큼의 역사와 철학을 강조해야 합니다. 애초에 장인정신 마케팅은 일본차 브랜드를 따라갈 수 없죠. 그러면 결국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신차 전략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중상위급 모델들로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고 새로운 기술을 선도해가면서도 아주 작은 경영 모델들로 대중 소비자들까지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중 모델들은 일본 정부의 세금과 유지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경차 기준부터 충족해야겠죠. 그래야 일본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주력 모델을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모델 라인업을 늘려가야 할 거고요. 아마 조금 먼 미래에는 일본 시장 전용 모델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전용 모델이 따로 있는 것처럼요. 이런 기준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서비스와 판매망도 최적화를 구축해야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두기가
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부지 확보 자체가 여간 쉬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취한 전략이 뭔가요? 온라인 판매죠. 국내에서는 노조의 반대로 어려운 온라인 판매지만 일본에선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건 현지인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가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이 얼마나 보수적인가요? 아직도 팩스로 업무를 주고받잖아요.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구매 과정부터 출고까지 모든 걸 모바일로 하게 될 텐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벌써 거래액이 3조를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일본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조건들을 모두 갖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상품이 좋아야 할 텐데 일본에서 일본차를 누를 만한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세 번째는 전기차 중심의 판매가 이뤄질 거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존에는 내연기관차밖에 없었고 사실 그 당시 현대차의 내연기관차들은 일본차와 비교하기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도 별로 안 좋은 시장에서 완성도까지 떨어지면 그런 차를 누가 사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이미 완성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일본차 브랜드를 시원하게 제치고 있습니다. 남은 건 사실상 토요타뿐인 상황이죠. 현대차한테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전기차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일단 이게 모두 가능하죠. 그리고 일본 시장을 좀만 더 파악해보면 틈새 시장이 분명 존재합니다. 내연기관차 판매량은 일본차 브랜드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차는 다릅니다. 닛산이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40%는 수입차 브랜드, 나머지 10%는 다른 일본차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랑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일본 전기차 시장은 사실상 닛산하고 테슬라가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려는 일본인들은 닛산, 테슬라, 현대차 중에 무조건 사야 하는 구조가 됐다는 거고요. 내연기관이랑 하이브리드는 일본차가 장악하고 있지만 순수 전기차는 일본차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고 현대차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기술력에선 충분히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토요타가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해도 이미 현대차를 비롯한 다른 브랜드들은 스타트를 끄는 지 오래입니다. 이걸 따라가려면 당연히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마냥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인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봐도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과 실제로 현대차가 준비 중인 전략이 일본에서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노라마 재팬이라는 일본의 자동차 시장 분석 컨설팅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미야오 다케시 대표이사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지난해 유럽 조사를 갔는데 유럽에서 아이오닉5가 높은 평가를 받아서 자동차 자체는 일본에서도 좋게 평가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일본의 MZ세대 공략입니다. Z세대는 현대차를 모르고 현대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테슬라 신형 모델 Y의 일본 판매가 늦어지고 있어서 현대한테 이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현대차가 일본 법인명을 바꾼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고요. 온라인 판매도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아이오닉5랑 캐스퍼를 보면 스티어링 휠에 현대차 로고가 없잖아요. 이것도 이미지를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수준이 예전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마 방금 말한 조건하고 더불어서 일본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다케시 대표도 현대차의 경쟁력이 높다. 최근 2-3년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전동화 움직임이 아주 빠르게 진행됐다. 그중 현대기아차의 전동화가 일본 자동차 메이커에 비해 빠르다.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뒤처진 것은 일본 시장 철수의 원인이기도 하다. 토요타는 EV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중시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전동화에 뒤처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2015년 전후로 전기차에 힘을 들였고 지금은 매우 큰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환경과 조건을 모두 극복하고 일본차 시장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현대차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 성공한 자동차 브랜드라는 타이틀을 절대 무시 못하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사실상 모든 퀘스트를 통과한 브랜드라는 걸 대변하는 수식어잖아요. 브랜드의 내고성이나 철학, 심지어 만듦새와 서비스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증명할 수 있는 타이틀을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량보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일본 소비자들의 인정에 초점을 두는 게 먼저라는 말이죠. 이미 현대차의 판매 전략과 계획을 보면 이런 방향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한 라인업만 봐도 전략이 보이죠. 아이오닉5가 선발대인데 이건 사실상 주력 모델이 될 수 없는 차잖아요. 아이오닉5는 시장에 먼저 진출을 해서 현대차의 전기차가 이 정도다 이런 걸 표현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서 주력 모델들의 판매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이 역할은 코나랑 캐스퍼가 할 겁니다. 전기차를 확실한 무기로 가져가려 한다는 건 캐스퍼 전기 모델을 내놓을 거라는 계획에서도 충분히 보이는 부분이죠. 현대차의 일본 시장 재진출은 진짜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정치적인 해석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희망적으로 봐도 안 되는 시장 중 하나거든요. 그 와중에 가장 까다로운 시장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전략이나 시장 상황을 보면 현대차의 성공이 마냥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본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국 브랜드만 추구한다는 그런 걸 떠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대차의 전략 중 하나가 100% 온라인 판매라고요. 이게 좀 걱정된다고 말한 이유가 실제로 통계 자료를 하나 볼까요? 일본은 아직도 팩스를 많이 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설문조사 대상 중 32%가 앞으로도 팩스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의 55%는 아직도 팩스를 쓰고 있다고 대답했고요. 사용 빈도도 수개월의 1회가 38%, 월 1회는 24%, 일주일에 여러 차례를 쓰는 사람은 12%, 거의 매일 쓴다는 사람도 5%에 달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얼마나 보수적인지 나타나죠. 우리나라는 아직 팩스를 쓰는 데가 관공서 말고는 없잖아요. 팩스를 쓰는 이유를 물었더니 전화로 상대의 시간을 뺏을까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었고, 아직도 아날로그 감성을 추구한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100% 온라인 판매가 정말 맞는 전략인지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MZ세대를 위한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주 고객층들은 40대와 50대일 거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차 브랜드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일본차 브랜드의 전기차 경쟁력이 엄청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미야오 다케시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일본차 메이커가 현대차의 전기차를 추월할 수 있고 늦어도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걸 근거로 말하는 건가 봤더니 닛산과 미쓰비시는 2009년부터 전기차 관련 노하우와 지식을 쌓아왔다는 점, 한국차가 전기차 시장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일본차 브랜드와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외에 일본인들이 전기차를 마냥 친환경차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화력 발전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전기차를 움직이려면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했냐면 전기차가 환경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심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는다면 또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때와 다르게 시장 수준이 절대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비장의 무기라고 할 만한 조건들은 충분히 갖췄으니까 꼭 일본에서 성공한 자동차 브랜드 타이틀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가 일본에 다시 진출하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